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등식은 뭐냐면, 우리가 등호를 사용하여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것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등식 중에는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고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 항등식은 주어진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정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얘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어떤 x값에다가 어떤 놈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이 x에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x 빼기 3x 플러스 2는 제로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x값이 1 또는 2만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항등식의 표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다. 또는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아무 x나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도 모든 x에 대한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x의 값에 얘는 대하여 도라는 말이 있어야 돼.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다. 얘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모든 x, y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이야. 임의의 x, y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 어떤 x, y에 대하여도 성립하는 등식. x, y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등식 중에 항등식하고 방정식을 한번 구분해 볼게. 얘는 왼쪽 계수하고 오른쪽 계수가 다르죠. 항등식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완전히 똑같아야 돼. 계수들이 전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계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근을 한번 구해볼게. 넘기시면 3x가 9가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3이어야지만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이야.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얘를 전개해 보시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왼쪽 식하고 완전히 똑같죠. 우린 이런 것을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x 플러스 b는 제로다. 만약에 얘가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a도 0이 돼야 되고 b도 0이 돼야 됩니다. ax 플러스 b는 0이잖아. 얘는 사실 0x 더하기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 즉 a가 0이 돼야 되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됩니다. b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 얘가 만약에 항등식이 되려면 x의 계수는 x의 계수하고 같아야 돼. 상수항은 상수항이랑 같아야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얘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고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플러스 0. 이 왼쪽에 있는 2차식하고 오른쪽에 있는 2차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c가 0이 돼야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4번도 마찬가지죠.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고 B하고 B'이 같아야 되고 C하고 C'이 같아야지만 항등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기 3번을 한번 볼게. 지금 두 식이 항등식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이 x제곱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되고 b는 2가 되고 c는 3이 되어야지만 항등식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항등식이 되려면 x제곱은 똑같잖아. 여기 5가 있죠. 그러면 a가 5가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보기 4번 봅시다. 다음 등식이 xy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x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보시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되어야지만 얘는 항등식이죠. xy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얘는 사실 이런 형태라고 0x, 0y 플러스 0. 즉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고 c가 0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 값이 0이어야 되겠죠. 마찬가지 b-1도 0이 돼야 돼. 즉 b는 1이 돼야 될 거고 c는 0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 x의 개수하고 x의 개수가 같아야 돼.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는 3이 돼야 되고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고 c 마이너스 1이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c 값이 2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구하는 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다. 미정이라는 것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개수를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수를 비교하는 법이 있고 수치를 대입하는 법이 있습니다. 개수 비교법은 앞에 했던 것처럼 개수들을 비교를 하는 거야. 항등식의 양변에 동류항의 개수끼리 서로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수치 대입법은 자, 항등식이 뭐였죠?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 볼 수 있죠. 그런 값들을 한번 집어넣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수치 대입법은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개수 비교법이 편하고 어쩔 때는 수치 대입법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보기 5번을 한번 볼게. 자, 얘는 항등식이 되려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내가 개수 비교법을 한번 해볼게. 개수 비교. 그러면 오른쪽을 전개해 줘야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얘는 ax 플러스 a죠. 그리고 플러스 b입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1 플러스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겠죠. 왼쪽 식하고 똑같으려면 여기 3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3이어야 돼. 여기에서 우리는 a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돼야 되니? 2가 돼야 되겠죠. 상수항끼리 또 똑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a가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값이 얼마? 0입니다. 자, 이렇게 a, b를 찾으시는 게 개수 비교법이야. 수치 대입법 한번 해볼게. 수치를 집어넣어 볼 건데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볼 건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죠. 얘도 0이 되지. 그러니까 b만 남는단 말이야. 오른쪽은 b만 남습니다. 그리고 왼쪽 식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이 값이 0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집어넣어 볼까? 만만한 게 0이죠. 0 한번 집어넣어 볼게. 왼쪽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2죠.
오른쪽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얘도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냥 a만 남죠? 플러스 b. 그런데 문제에서 b가 0이었거든? 그래서 a 값이 1이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입니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보기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2.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얘가 항등식이래.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계수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qx를 현재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좋겠죠. 계수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볼까? qx를 모르니까 나는 이 qx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없어지죠.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은 1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식은 1 집어넣으면 얘가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만 남아. 그래서 a 값이 16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굳이 이 몫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사실 무슨 뜻이니?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를 나머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을 x-1로 나눠보시면 몫이 나옵니다. 해볼까? 복습 겸 x제곱 빼기 x 빼시면은 6x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 플러스 6으로 하시면 6x 마이너스 6이고 빼면 16이죠. 그러니까 얘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16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항등식이야. 얘를 전개하면 이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qx라는 얘기고 요놈이 a라는 얘기죠. 그래서 a 값이 16이 되는 겁니다. 자, 익힌 문제를 몇 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등식이 있었어. 자, 이런 등식이 있었는데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대. 그럼 얘는 전개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니까 전개해서 개수들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수치 대입법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쵸? x에다가 집어넣어 보고 싶은 게 누구니?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1을 집어넣은 거하고 오른쪽에 1을 집어넣은 게 완전히 똑같아. 왼쪽에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오른쪽은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있기 때문에 0이 되고 요놈 때문에 0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둘이 곱해지니까 얘가 2b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얼마야? 4죠. 그래서 여기서 b는 2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또 집어넣어 보고 싶은 게 보이죠? 2 집어넣어 보고 싶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될 거고 또 얘가 0이 될 거니까. 자, 왼쪽에다 2를 집어넣으면 2는 4 빼기 6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2 집어넣은 얘네들은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2 집어넣으면 얘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됩니다. 6 없어지고 c 값이 마이너스 4야. 자, 또 이번에는 누구 집어넣어 보고 싶니? 이번에는 3도 집어넣어 보고 싶죠. x에다가 3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너 0 될 거고 너 0 될 겁니다. 자, 왼쪽에다 3 집어넣으면 3, 3, 9 빼기 9 더하기 6.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너는 2가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너는 1이 되겠죠. 그래서 2a입니다. 9 없어지고 a 값이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등식인데 요 놈이 얘가 된대. 이런 어떤 다항식 fx에 대하여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fx를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쵸?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숫자들을 집어넣어 보고 싶습니다. 누구 집어넣어 보고 싶니? 얘를 딱 보는 순간 2 집어넣어 보고 싶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왼쪽은 그냥 0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누구 집어넣어 보고 싶어?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또 0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하시면 a값, b값이 나오겠네. 연립방정식은 할 줄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등식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뜻?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자. 만약에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지금 k가 1차잖아.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 k가 있는 거하고 k가 없는 거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k가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2xk 있죠. k로 묶었으니까 2x.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k에다가 y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yk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yk.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k가 또 있네. k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가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x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가 있죠. 플러스 2y.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지. 내가 요 놈을 a라고 해볼게. 요 놈을 b라고 해볼게. 그리고 k를 x로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자, 얘가 항등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똑같은 겁니다. 문자만 k로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2x 빼기 y 얘가 1이라는 식하고 x 플러스 2y 얘가 2라는 식하고 둘을 연립하시면 x, y 값이 나오겠죠. 연립은 너희들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하고 y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왼쪽에 x가 있는 거 한번 볼게. 여기 ax 있죠. ax, bx 있죠. bx. 그 다음에 y의 입장에서 보시면 플러스 a 있죠. 마이너스 b가 있죠.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3x 빼기 y 플러스 c가 된대. 모든 x, y에 대하여 성립하려면 얘는 x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돼.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될까? y의 개수하고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c는 누가 될까? 4가 돼야 되겠죠. c 값은 나왔고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하시면 a 값하고 b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a, b, c 값을 모두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입니다. 지금 얘를 전개를 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온대.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이것저것 막 집어넣어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얘는 사실 무슨 뜻이니? 모든 개수들의 합이죠. 그 모든 개수들의 합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니? 앞에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럼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1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얘는 2의 5제곱 즉 32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x에다가 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a0, a1, a의 2, a의 3 쭉쭉쭉 a의 9, a의 10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냥 3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엇갈려 가야 돼. 그럼 얘네들이 부호가 엇갈려 가게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왼쪽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놈의 5제곱이고 자, 오른쪽 식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a의 0에다가 마이너스 a의 1에다가 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그냥 1이죠.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쭉쭉쭉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냥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9 플러스 a의 10 이런 식으로 끝날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얘 구하는 거죠. 얘는 보시면 다 지워지고 0이 되네. 이 값은 0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들만 원해. 자,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얘가 지금 32거든. 두 식을 더해보세요. 두 식을 더하시면 자, A1은 없어지죠. A3도 없어지지. 홀수 번째들이 없어진단 말이야. A0는 두 개잖아. 그러니까 2로 묶어보시면 A0, A2도 두 개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A6, A8, A10까지. 둘을 더해서 32죠. 자,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이 값이 얼마란 얘기니? 16이 된다는 얘기죠. 너 1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뭐야? 홀수 번째죠. 그럼 이제 이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볼 겁니다. 빼시면 자, A0 같은 게 이제 없어지죠. 빼면. 얘도 없어지지.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돼? 2A1이 되죠. 그래서 2로 얘도 묶어놓을게. 그러면 2A1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빼면 2A3죠. 그러니까 2로 묶었으니까 A3. 자, 이런 식으로 가겠지. A5, A7, A9까지. 자, 위에서 아래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야? 32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여야 돼? 16이어야 되겠지. 근데 사실 내가 얘를 구해놨기 때문에 얘는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요 놈이 현재 30인데 이 중에 짝수 번째들을 다 더했더니 그게 16이야. 그럼 나머지 홀수 번째들은 또 1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값들을 집어넣어서 이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요 놈이 있었는데 얘를 예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 어떤 a라는 다항식이 있었는데 얘를 b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 a에서 이 bq를 빼면 그게 나머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x의 10제곱 플러스 a의 x의 5제곱 플러스 b인데 얘를 내가 x제곱 빼기 1로 나눴어. 그러면 누군가 몫이 있겠죠. 몫을 qx라고 하겠습니다. x에 대한 식이야 얘도. 그리고 나머지가 누구? 3x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몇 차식이 되겠니? 이쪽이 10차식이잖아. 근데 얘가 2차식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8차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내가 x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놈들이 보이죠? 누구 집어넣을래? 마이너스 1도 집어넣을 거고 1도 집어넣을 겁니다.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1 집어넣어도 전체가 0이 되니까 우린 qx를 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 빼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질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1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거든. 없어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5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연립할 줄 알죠? 이거 그냥 더해. 그럼 뭐 b만 남고 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몫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 볼 수가 있을까? 얘를 0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런 놈들은 지금 칠 수가 없죠. 집어넣을 수 있는 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qx를 그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얘를 실제 얘로 나눠보셔도 돼. 자, 나눠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실제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긴 x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빼면 얘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남는 게 누구니? a 빼기 1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거든.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얘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이 돼야 돼. 이 qx는 누구니? 그냥 x죠.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a-1이 1이 돼야 되고 b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2고 b 값이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실제로 나눠 보시면. 아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 qx를 설정해 볼 수 있거든. 얘를 여기 최고창 계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개한 게 이제 3차인데 얘는 1차일 겁니다. 얘가 2차니까. 그러면 그 x의 계수가 뭐가 될까? 여기가 1이 나오려면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x가 되겠죠. 그쵸? 플러스 나머지는 모르니까 뭐 k라고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를 전개한 식하고 얘를 전개한 식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x세제곱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곱하시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kx제곱 그러니까 k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k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아, 너 0입니다. 그러니까 qx가 그냥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x제곱. 이렇게 하면 플러스 x인데 여기 x 있잖아.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요놈의 개수하고 요놈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이 2고 이놈의 개수하고 이놈이 똑같아야 되죠. b 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의 n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를 x-2의 n제곱 나눴을 때 뭔가 몫이 있을 겁니다.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어떻게 나와? 2의 n제곱에 x-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항등식이잖아. 그쵸? 항등식입니다. x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볼까? 요런 놈들이 보이네.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2의 n제곱에 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오른쪽 식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고 얘도 0입니다. 아, 너가 0이야. 자, 그런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문제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기 때문에 너도 자연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b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a 빼기 4 집어넣어 봤더니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네. 뭐가 있냐면 여기 x제곱 빼기 4 하고 얘네들을 a로 묶어주면 a의 x-2죠. 둘 다 그 안에 x-2가 보이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xn제곱에 x제곱 빼기 4에다가 a로 묶어주면 x 빼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얘도 x 빼기 2에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왼쪽 식에 x 빼기 2가 공통으로 보이죠. 오른쪽 식에도 x 빼기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x 빼기 2로 양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 xn제곱에 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x-2 하나 약분하시면 x-2에 n-1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약분하시면 2의 n제곱이죠. 여기까지 정리되죠. 그럼 내가 또 집어넣어 보고 싶은 게 보인단 말이지. 자, 이 식에다가 또 2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2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2의 n제곱에 4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2를 집어넣으면 넌 어차피 0으로 없어질 겁니다. 누가 남니? 2의 n제곱이 되죠. 자, 2의 n제곱은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보시면 4 플러스 a라는 값이 1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b 값이 얼마니? 6 빼기 4, 2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a 값하고 b 값을 모두 찾았습니다. 둘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조금 어렵죠, 이거는. 그래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